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3월 6일 월요일 이번 주 한 주 시작입니다. 비트코인 22,400달러. 지난주 실버게이트 하락 이후 주말 동안 큰 변동 없이 하락세가 주춤해졌고, 이더리움 리플 마이너스, 에이다 도지 폴리곤은 플러스고요. 비트코인 도미너스 40.3%, 이더리움 도미너스 17.5%로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새로운 자금이 들어온다기보다는 알트코인들 도미너스 작아지고 있습니다. 자코인들이나 호재 없는 코인 차트상 주요 라인 지지 못 받는 코인 위주로 투자금이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볼 수 있고요. 3월 14일 미국 인플레이션율 발표 전까지 시장 불확실성에 코인 하방 압력이 여전히 클 듯 보입니다. 미국 시간 3월 7일하고 8일 이틀에 걸쳐서 파월 의장 미국 상원하고 하원 연설 대기 중이고요. 미국 국회의원들 파월 의장에게 2월 인플레이션율 왜 다시 상승했는지, 인플레이션율 확실히 내려갈 것인지, 언제 금리 인하할 것인지 질의응답하는 구간이고요. 파월 의장 연임된 노련한 연준 의장이기 때문에 의회 청문회는 잘 진행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런데 이번 파월 의장 연설에서 3월 14일 인플레이션율 개인보다 정보가 빠른 파월 의장 연준이기 때문에 3월 인플레이션율 어떻게 나올지 힌트를 줄 수가 있고요. 내년 바이든 대통령 재선 앞두고 미국 국회의원들이 파월 의장 눈치를 더 봐야 되는 시점이다 볼 수 있습니다. 파월 의장 어떻게든 설득해서 연준이 긴축 빠르게 종료를 시켜야지 시장의 유동성 풀리면서 내년 바이든 대통령 재선에도 긍정적이고요. 하지만 파월 의장 역시 2021년 11월 연준 의장 재선이 끝났고 2025년까지 연준 의장 임기 많이 남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미국 정치권 눈치를 안 보고 연준이 하고자 하는 긴축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2월 인플레이션율 반등을 구실로 해서 긴축 속도 유지를 할 듯 하고요. 코인 나스닥에게는 3월 7일 8일 긍정적인 시그널이 없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래도 연준은 3월 25bp 금리 인상 유지를 한다면 3월 22일부터 코인 시장 27,000달러 반등 제시도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듯 하고요. 비트코인 현재 구간이 여기 검은색 라인 상승 추세 라인 위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여기 라인 무너지면 다음 지지 라인은 201선 부근이 20,000달러에서 19,000달러 구간입니다. 이번 주 파월 의장 연설에 따라서 나스닥 하락하면 상승 추세 라인 정도는 쉽게 무너질 수가 있고 201선도 약간은 이탈이 나올 수가 있고요. 대신에 파월 의장 미국 의회 청문회가 무난하게 끝나고 기존 스케줄대로 연준이 금리 인상 긴축하겠다고 하면 여기 반등이 바로 나올 수가 있고요. 확률적으로는 꼬시기 반등 이후 내려올 가능성이 60% 이상이다 볼 수 있습니다. 23,000달러까지 숏포지션 청산을 다 시키고 쭉 떨어지면서 롱포지션 청산을 시키는 게 일반적이다 볼 수가 있고요. 201선 기준으로 보면 2021년 8월하고 9월하고 비슷한 구간이 만들어질 것이다 예상이 됩니다. 2021년 5월 중국 코인 채우금리로 비트코인 폭락 온 다음 2개월간 횡보를 했고 연준의 빠른 금리 인상 없으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었고요. 이때 코로나 오미크론으로 확진자들 급증하니까 파월 의장이나 옐런 재무장관 인플레이션율 상승 없다고 오판을 한 구간이었죠. 당시 시장의 유동성은 많이 풀렸는데 적절한 시점에서 금리 인상 안 하니까 나스닥이나 코인은 오히려 더 빠르게 상승을 했었고요. 코로나 불확실성도 컸었죠. 때문에 비트코인 상승 이후 단기 조정에 201선 무너지긴 했지만 개인들 패닉셀이 가장 많았고 알트코인도 저점이 났습니다. 차트상으로 201선 붕괴 이후 추가 하락이 2022년 5월처럼 이렇게 나온 것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미국, 중국 거시경제 환경도 차트하고 동시에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연준이 긴축은 하지만 금리 인상 종료가 다가오고 있고 늦어도 5월하고 6월이면 금리 인상 종료로 코인 시장 큰 상승 한 번 더 남겨두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작년처럼 201선 터치만 하고 힘없이 빠지는 구간과는 현재 여전히 다르다 볼 수가 있고요. 전체적인 코인들 하락은 하지만 100% 현금화보다는 비트코인처럼 변동성 상대적으로 작은 코인 현물을 모아갈 만한 구간이 다가오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 종료 시그널 파월 의장이나 닉팀이 나와서 연준 기자 통해서 간접적으로 언급을 해버리면 나스닥이나 코인 빠른 상승 기대해 볼 수가 있죠. 무엇보다 스테이블 코인 유입량이 2월부터 해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검은색이 비트코인 가격이고 보라색은 스테이블 코인 수량 증가를 한 것이고요. 스테이블 코인 증가했다는 것은 새로운 자금이 유입된 거다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서
예전부터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려고 현금을 칩으로 바꿨다고 생각하면 간단하죠. 카지노에서 칩으로 변경하고 나면 다시 현금 바꿀 때 수수료도 생각을 해야 되고 배팅 가능한 금액 정도만 칩으로 변경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웬만해서 칩으로 바꾼 현금을 다시 현금으로 빠르게는 바꾸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스테이블코인 유입량은 2월 비트코인 22,000달러 조정 구간에 가장 많았고 추세상으로 여전히 상승 구간에 있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 여기 구간 정도는 현금화를 했다 볼 수 있고요. 2020년 코로나 시작하면서부터 코인 시장에 유입된 총 스테이블 코인 양에 비해서는 최근 반등으로 들어온 자금은 약간이다 매우 작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차트상에서 약간만 증가를 한 거죠. 코로나 때 코인으로 대규모 신규 자본이 들어오니까 코인 가격 상승에도 긍정적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대량의 스테이블 코인 진입 이후 비트코인으로 변경이 되니까 전체 코인들 큰 상승이 있었고요. 2020년 코인으로 들어온 신규 자본이 가장 많았고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비트코인 가격 추세적으로 하락과 함께 새로운 거대 자금이 3년 동안 들어오진 않고 있습니다. 2020년 새롭게 들어온 자금들로 비트코인이 현재 등락을 반복하는 거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 미국 증시 열리기 전 중국 양의 주말 동안 시작이 되었습니다. 중국 경제 성장률 5%로 목표치를 잡으면서 코인 시장도 주말에 큰 반등은 없었고요. 중국이 양해할 때 미국 증시나 코인이 반등이 크진 않지만 오히려 양해 끝나고 3월 말 4월 초가 상승이 평균적으로 좋았고요. 작년에도 3월 미국이 25bp만 금리 인상 이후 본격 상승하고 그 다음 5월부터 루나코인 폭락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하락을 했죠. 이번 양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것은 중국 GDP 성장률입니다. 중국이 성장률 높게 잡는다는 것은 시장에 돈을 더 푼다는 거고 돈 푸는 양이 증가할수록 주가에도 긍정적인 거고요. 중국 주식 아니더라도 애플, 테슬라, 중국 비중 큰 주식들만 봐도 주가 오히려 반등을 하면서 상승에 긍정적이었습니다. 블룸버그 양의 분석에서는 올해 중국 GDP 목표치는 5% 정도로 작년 5.5%보다는 줄었다고 하고요. 거기에 재정적자는 중국 GDP 대비해서 3%로 작년 2.8%보다 더욱 증가를 했습니다. 중국이 재정적자 늘려서라도 코로나 이후 무너진 중국 경제 부양을 하겠다는 거죠. 중국은 코로나 때도 미국, 한국처럼 개인들에게 돈 풀어서 경기 부양은 하지 않았습니다. 경기 침체나 실업률 증가는 코로나 영향이 컸지만 한국, 미국하고 다르게 정부 부채는 크게 증가를 안 했고요. 그리고 이번 중국 지방정부들은 부채 한도를 4조 1천억 위안에서 3조 4천억 위안으로 대폭 감축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 지방정부들 악성 부채나 그림자 금융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중앙정부 인식을 하는 거죠. 중국 실업률은 5.5%로 작년 5.5% 이하보다는 높게 잡았고 실업률이 미국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빠르게 실업률 낮추려고 경기 부양하진 않겠다 이번에 발표를 한 거죠. 중국 정부에서 돈은 풀지만 크게 부양하는 정도는 아니고 현 상황 유지할 정도만 재정 부채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미국 증시에게는 그렇게까지 긍정적인 시그널은 아니다 볼 수 있는 거죠. 미국 연준의 대차 제도표하고 중국 중앙은행의 총자산 비교해보면 미국은 긴축으로 유동성 줄이면서 여기 파란색 차트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재정 확대 이번에 한다고 한 것처럼 오히려 반등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2020년 미국이 했듯이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유동성을 단기에 늘리지는 않을 듯 하고요. 2014년 이후 중앙은행 총자산 통제를 했듯이 이번에도 여기 박스권 만들면서 시장 유동성을 유지할 듯 합니다. 당장에 시장에 돈은 풀지만 미국 하반기 경기 침체 약하게 정도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 유동성 늘릴 수는 없다는 거죠.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상승 기대감은 있지만 미국, 중국 유동성만 봐서는 증시 하락 가능성은 하반기에 존재한다 생각이 듭니다. 글로벌 경제 1등, 2등이 이렇게 돈 안 늘리고 긴축을 하면 최소 약한 고리 하나 정도는 터질 수 있다 볼 수 있죠. 이런 큰 거시경제 환경을 배경으로 해서 채굴자들 코인 보유량을 계속해서 줄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22,000달러 하락왔는데도 채굴자들 매수보다는 오히려 여기 차트 하락하면서 추가 매도를 하고 있고요. 채굴자들 장기로는 코인 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다 생각하면서 매도한다 볼 수 있고요. 채굴자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해도 채굴 수익으로는 손실은 아닙니다. 코인 가격 하락에 해시레이트 채굴 원가도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채굴하는 족족 매도를 하는 거죠. 채굴자들 홀딩량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샌드박스 중경투 여기 1,000원 구간부터 계속해서 하락 올 수 있다 이야기 들었는데 820원까지 하락했고 현재 구간은 99일선에 지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한 번 더 하락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음 하락 오면 382 구간 조정이 올 수 있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있으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